일단 스픽스가 대박을 쳤네요. 네,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명태균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직접 생방송 중에 네. 연결을 했는데 저도 봤습니다. 네. 근데 식사 중인데 좀 이따 얘기하면 안 되냐 그러다가 네. 스픽스라고 하니까 그냥 질러버리시더라고요. 음흠. 우리 박진영 교수님도 실제로 말을 섞어 보니까 네네. 어떠셨어요? 좀 굉장히 할 말이 많고 네. 막 억울함 뭐 이런 거가 느껴지더라고요. 간접적으로도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아, 저분하고 대화하기 참 힘들구나. 아.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제가 대화하기 힘들어하는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진걸 소장님, 정교한 대표님. 이 두 분은 세 발의 피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안진걸 전계환 두 분이 두 분의 여기서- 의문의 일패? 그러니까 네. 왜요? 그분들도 말씀이 많잖아요. 사석에서도. 네네네. 근데 이분은 남이 말할 기회를 아예 안 준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만큼 절박한 거 아닌가요? 절박함도 있고 그게 본인이 말 기술이고 내가 탁월하게 누군가를 이렇게 휘감아서 잘 넘길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감의 또 하나의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자제분들 얘기하고 뭐 학교 안 가고 있다. 뭐 네. 창원에 명씨가 몇 명이나 되겠냐. 뭐 이런 얘기할 때는 저분이 당하는 어떤 고통이나 답답함이 스픽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해는 좀 됐었어요. 근데 말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네. 부분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되죠. 네네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분이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 한편으로 이제 정교한 대표나 JTBC도 이해가 되는 것이 이분으로부터 뭔가를 밝혀내려면은 뭔가 이분에게 친근한 자세, 낮은 자세로 이렇게 대접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또 현실인 것 같아요. 취재하는 사람이. 아니 그래서 연결하고 그렇죠. 뭐 또 주진우 기자도 뭐 창원에 내려서 만났다는데 그런 게 다 노력의 결과 아니에요. 그렇죠. 전교현 네. 대표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네네네. 메시지를 던졌고 음흠. 그 전에도 뭐 3시간 반 동안 통화했고 그래서 생방송 연결이 됐잖아요. 자, 뭐 안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보기를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교수님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때 명태균 씨의 주요 주장 어떤 맥락에 어떤 주장들이었죠? 명태균 씨의 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22년 6월에 보궐선거 때 김영선 씨가 공천 받는데 김건희 씨와 통화했다. 윤석열과 통화해서 내가 공천을 주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회피했습니다. 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4년에 김영선 씨가 공천 받는 와중에 김건희를 통해서 컷오프 되는 상황을 들었다라고 녹취록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어요, 본인이. 김건희 씨 통해서 들은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당의 어떤 절차적 과정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컷오프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김영선 씨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 나왔던 녹취록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또 윤석열, 김건희를 협박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나오는 조작설과 본인은 다르다. 나는 그렇게 조작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이제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잖아요. 그리고 일종의 파렴치범처럼 네네. 김영선 의원에게 공천을 주고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 세비 때문에 반띵 받고 돈을 착복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구도가 이런 상태에서 압수수색도 당했으니까 상당히 격앙됐을 텐데 격앙된 건 보이는데 실제로 중요한 맥락에서는 좀 뭐랄까 꼬리를 내린다 할까? 다 빠져나왔어요. 유화적인 네네. 제스처를 취해요. 이거는 현실적인 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힘을 의식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이 가진 표를 다 털어버리면은 마지막에 위기 상황에 본인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은 구속되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자금법 문제로. 이 구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를 향해 가지고 나는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어 라고 설핏 맞선 보여주는데 그걸 다 던져버리면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런 파국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 지금 상황 자체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분의 이제 화려한 언변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 이른바 이모 씨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라든가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투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나하고 어떤 이익관계
또는 어떤 비밀을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털어놓을 수 없을 것이야 라는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또 워낙 센 거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가 정치자금법으로 나를 압수수색했지만 구속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야 라는 또 하나의 또 자신감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구속 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구속이 현실화되거나 하면 다른 카드를 내놓을 수도 저는 있겠네요. 그 윤석열, 김건희 씨 관련되는 어떤 녹취록이라든가 텔레그램 캡처본 이런 것들을 좀 더 센 것을 네. 터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분들은 세상 사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사시네요. 아니 뭐 단순하죠. 때리면 나도 약점 깔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 네. 또 하나는 이준석 그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네.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인터뷰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약간 모호하게 해요. 현직인지 아니면 그만둔 다음인지는 모호하게 표현하는데 윤석열 총장 또는 윤석열 전 총장이 비대위원장인 나에게 연락을 했다. 그런데 그 채널이 명태균이었다. 그러니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윤석열 부부와 굉장히 밀접히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던데 이건 어떤 복선이 깔린 겁니까?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을걸요. 이준석 대표는 명태균 씨를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잘 아는 관계라는 것은 이미 드러났고요. 지금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김건희 씨와 윤석열, 명태균, 이준석에서 호반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상당히 깊은 관계에 있는 겁니다. 대선 후보가 될 만한 사람과 명태균 씨를 끼워서 만났다. 처음 만나가지고 갑자기 끼워서 만납니까? 그런 그렇죠. 일 인간관계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뢰관계가 전제됐죠. 신뢰관계가 전제됐기 네. 때문에 만났다라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까지 했던 말은 이제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뭐 같이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했던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가보면은 2021년 5월이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출마했을 때 그때도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기사를 통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행태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명태균 씨와의 오랜 관계 속에서 법률적인 위험이 될 만한 요소들을 서로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 두 번째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 저는 이 두 가지가 듭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향할지 모르는 공격의 칼날을 돌려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라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유도하는 안 하고 거죠. 있잖아요. 자기가 막고 있잖아요, 지금. 네. 명태균 씨도 보호하고 있고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아요. 그렇죠. 평소에 이준석답지 네.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의심이 되는 것이 명태균 씨의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윤석열도 덕을 받고 이준석도 덕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이 전부 다 합법적이었는가라는 첫 번째 의심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씨가 이 경선 과정,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덕을 본 사실을 이준석이 알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것을 좀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부분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쫓겨났던 과정들 예를 들자면 성상납 의혹들이 해결되는 과정들에 있어서도 윤석열, 김건희 쪽과 어떤 이 관련설 이런 것들까지도 저는 의심해 봅니다.